지난주부터 자꾸 마이크 안 켜고 있네. 빨리 갔다. 1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여기 가자. 884. 다시 한번 그래서 뭐다? 제한된 범위에서 성립한 2차 부등식. 근데 2차 부등식을 준 게 아니라 함수의 관계를 줬다. 그치? 그대로 읽어 가보자. 뭐야? 2x제곱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정리할게요. ax 플러스 a라는 1차 함수 또는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으세요라는 부등식이 어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는 범위에서 뭐 하세요? 항상 존재하도록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에서는 항상 성립하도록이라고 했다. 다시 그래서 어떤 문제다?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접근. 근데 그래프를 이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항을 시켜가지고 간편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주세요? 제한된 범위에서 성립하도록 그림을 그려주세요. 함수로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 2차 함수 그려보자. 어떻게 생겼어?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죠. 근데 우리 그 어느 단원이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 할 때 이번 시험에서 최대 최소에서도 마찬가지. 이번 시험에서 조심하라고 했던 게 두 가지 있었을 거야. 하나는 최고 차이 계수의 부호가 아니라 최고 차이 계수의 미지수들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1차 항의 미지수가 들어가서 축이 움직이는 경우. 그거 서술형으로 자주 나온다 이런 얘기 했었을 거야. 지금 현재 축 뭐야? 4분의 2잖아요. 맞죠? 그럼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한다라는 게 몇 가지로 나뉘겠어? 두 가지로 나뉘지 않을까? 어떤 경우와 어떤 경우? 자, 간다. 잘 봐. 이렇게 놓여. 뭐가? 1부터 2까지가. 그래서 봐야 되는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흰색 부분만 누구보다? X축보다 내려주세요. 아래에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다? 좀 이따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일단 결과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 건데 X축보다 내려가는 거. 자, 왜 두 가지로만 나눴을까요? 축을 포함을 한다 안 한다가 포인트가 아니거든. 축을 포함을 안 하더라도 1부터 2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결국 X축보다 내려가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그 비교 대상이 1만 내려가게 해주면 되는 범위와 2만 내려가게 해주면 되는 범위 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있을 때 축을 포함할 때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 좀 왼쪽으로 쏠려서 1쪽이 X축보다 내려가게 해주는 부분 그리고 좀 오른쪽으로 쏠려서 축을 포함하든 안 하든 어쨌든 이쪽만 X에 2를 넣은 값만 X축보다 내려가게 해주면 알아서 다 내려가 있는 부분 이렇게 나누거나 아니면 이걸 좀 더 눈치 빠른 사람들은 결국은 두 개로 나눌 필요 없이 결국은 둘 다 내려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사이에 있는 부분은 알아서 내려가 있겠지라고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x는 1 넣어주세요. 뭐 나오냐? 마이너스 a 플러스 3. 그 녀석이 x축보다 내려가면 됩니다. 두 번째, x에 2를 넣어요. 마이너스 3a에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 를 만족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a의 범위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지. 답은 틀렸어. 어디를 틀렸을까? 주은아. 성훈아. 선영아. 어디가 틀렸을까? 다시 한번 잘 봐. 1 넣었을 때 나오는 얘가 x축보다 반드시 내려가야만 하니? 이렇게 되면 안 되니? 되지. 왜? 선생,
X축보다 내려가라 그랬지 만나면 안 된다면서요. 그 말은 맞는데 범위에 1이 없잖아. 1일 쪽에서는 만나도 상관없지. 내가 봐야 되는 건 1보다 오른쪽인데. 그럼 1일 때는 딱 만나주고 1보다 오른쪽에서만 내려가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1일 때의 값은 만나도 됩니다. 알았죠? 그거 조심하세요. 둘 다. 2도 마찬가지. 그래서 부등식에서 너희들이 제일 많이 틀린 거는 등호를 붙이냐 안 붙이냐. 이거 많이 틀린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얘기 중에 보면은 정수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이런 문제 있었지.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A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다. 여기서는 A의 범위 어떻게 됩니다. 동시에 다 만족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론. 오케이. 끝. 답은 몇 번? 2번. 2번 맞냐? 답 체크 되는 사람 없어? 없어? 자, 맞겠죠, 뭐. 알았죠? 에이씨, 내가 볼게. 아무도 답지 안 봐. 몇 번이야? 884. (884) 2번. 자, 가자. 912번. 에잉? 왜 꺼져버리냐, 갑자기? 자, 가도 되죠? 쓰고 있어? 써? 일로. 그림과 같이 AC와 BC가 15가 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빗변 AB 위에 있는 점 P에서 변 BC와 AC에 내린 수선이 바로 어쩌고저쩌고라고 하는데 넓이 나오잖아, 넓이. 그지? 우리 이런 문제 비슷한 거 요번 중간고사 범위에서도 만나지 않았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그지? 두 가지 유형이 있었잖아. 그 중에 뭐랑 관련된 거? 얘랑 관련된 거. 반쪽 자른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때 얘는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잡으세요라고 했었다면 얘는 뭘 이용해서? 닮음을 좀 이용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나?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미지수를 잡아야 뭘 답을 구하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야. 미지수를 잡는 거를 어디를 잡을까? 뭐 이걸 고민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 문제는 A를 줬어. 그때 A를 살려가지고 너희들이 얘네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 1대 1대 루트이면 나머지 삼각형도 1대 1대 루트이고 1대 1대 루트이 아니겠니? 여기도 A고 얘가 A니까 이거 15-A고 그리고 여기도 15-A고 여기도 15-A 됩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찾아가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쭉 한번 보자. 뭐 있어? 처음에 직사각형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 뭐야? 가로의 길이 A, 세로의 길이 15-A는 두 삼각형의 넓이보다 각각의 넓이보다 크다. 아, 그러니까 얘는 크다. 누구보다? 2분의 1 곱하기 위에 거 A제곱이요. 두 번째,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보다 크다? 얘보다도 크다. 2분의 1 곱하기 15-A의 제곱보다도 크다. 두 개를 모두 다 풀어주세요. 연립부등식의 활용 문제네. 그럼 각각의 부등식 풀어서 겹치는 범위를 답으로 써주면 되잖아. 둘 다 만족하니까. 그러면 너희들한테 필요한 건 일단 이걸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 A. 내 맘대로 약분 가능하나요? 네. 왜요? A는 양수니까요. 두 번째, 15-A. 약분할 수 있나요? 네. 내 맘대로 하셔도 됩니다.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왜? 양수니까요. 길이니까. 그럼 위의 부등식은 결국 한 번 더 써주면 15-A가 2분의 1 A보다 크다고 넘어가주면 2분의 3A는 15보다 작다야. 그럼 A는 뭐다? 10보다 작아지겠네. 맞죠? 다음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그대로 한 번 더 써주면 A는 크대. 누구보다? 2분의 15-2분의 1 A보다. 그럼 넘어가주면 2분의 3A는 2분의 15보다 크대. 양면 3으로 나누고 2를 곱해버립시다. A는요, 크대요. 누구보다? 5보다. 그럼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니까 5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그래서 답은 6, 7, 8, 9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답은 30 아니냐? 30. 3번. 됐죠? 마지막 932번. 이거 왜 질문이지? 이거 왜 질문이야? 누구 질문? 자네 왜 질문이야? 1번까지 1단계까지 갔어? 못 갔어? 왜지? 자, 얘는 지금 앞에 거 잘 했는데 이걸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했네? 우리 연립 방정식에서도 했었지만 식이 있고 등호가 하나 있고 식이 있고 등호 하나 있고 식이 있으면 이거는 결국은 등식 몇 개 준 거야? 2개 준 겁니다. 연립으로 푸시면 돼요. 부등식이라고 달라지나? 아니요, 똑같잖아. 근데 왜 질문이야? 그럼 너희들은 이 부등식을 보면서 이거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 이거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 그럼 끝나는 거 아닌가? 이거 왜 질문했지? 그래서 1번 부등식을 푸는 게 1단계고 2번 부등식을 푸는 게 2단계고 3단계는 그거 겹치는 거 찾기야. 단계 안 봐도 풀 수 있잖아.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한 번 더 쓸까?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1이 2x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 최고책에서 음수인 부등식 별로 안 좋아하거든. 전부 다 우변으로 이양시켜. 그럼 2x제곱 플러스 2x의 플러스 a-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뭐 하세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 그러면 당연히 뭐로 들어가 우리?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지만 결국은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끝나는 거 아닌가? 왜 질문이요? 이 범위 나오지? 이제 2번 다시 풀면 되잖아. 겹친 범위 쓰면 되고, 그치? 등식 조건 안 살까? 자, 풀이는 여기까지 할게요. 더 안 해도 되겠지, 이거? 야, 그리고 너네 유형 28번, 29번, 30번 이거 질문 없어? 다 잘했어? 아, 선영이는 무효까지 못했고. 준이 28번, 9번, 30번 질문 없어? 이해했어? 너도? 다 맞았거나 뭐 다 이해했어? 그래요. 좋네요. 유형 28번, 29번, 30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았죠? 뭐야? 그럼 이러면 바로 평면 잡혀 넘어가야 되겠네? 불안한데? 근데 우리 반 방학 때 도형 다 못 끝냈던 반이지. 정원아, 그지? 그지? 어디까지 했냐? 원방까지는 했냐? 직선까지 했냐? 아, 직선까지는 했어? 그래, 잘 됐다. 원방부터 좀 천천히 나가면 되니까. 원방까지만 속도 좀 낼게. 선영이랑 주은이도 그 방학 때 나랑 안 했지. 그지? 너네 방학 끝나고 왔잖아. 주은이도 방학 끝나고 왔나? 그럼 방학 때 원래 다녔던 학원에서 도형의 방정식 다 끝내고 왔어? 끝까지 완전. 도형의 이동까지. 주은이 끝내고 왔고. 선영이는? 직선까지만 했는지 물어볼게. 원방부터 어차피 자세히 할 거니까. 원방은 했어? 아, 원의 접선 공식 이런 것도 다 했어? 아, 오케이. 알겠어. 원망부터는 좀 자세하게 가고 그러면 평면 좌표랑 직선 파트는 살짝만 속도 낼게. 알았죠? 그래봐야 하루 한 단원이지만. 자, 어쨌든 가자. 근데 내가 말은 이렇게 해봐야 요약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오늘 평면 좌표 못 끝낼 수도 있어. 자, 이거 화면 좀 다 끌게요. 가자. 공식 정리와 유형 정리를 한 방에 좀 싹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바로 그냥 다 숙제로 낼 거야. 오늘 수업 중에 다 못 다룬다 하더라도. 알았죠? 일단 평면 좌표에서 나오는 공식들이 뭐가 있니? 라고 하면은 사실 공식은 몇 개 없다. 2개밖에 안 나와. 평면 좌표에서 나오는 거. 직선에서 나오는 공식 몇 개 있니? 해봐야 한 5-6개밖에 안 나와. 근데 너희들 도형이 어려웠지. 그림을 안 그리니까. 그림으로 접근을 못 하다 보니까. 또는 그림으로만 주구장창 풀지 또 식으로 접근 못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평면 좌표에서 나오는 내용은 일단 공식만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첫 번째 등장하는 공식은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지? 이거는 중학생한테 던져주고 풀어볼래 해도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만듭니다. 정규권 학생들, 100점, 90점 받는 학생들은. 갑니다. A라는 점의 좌표가 x1, y1으로 주어져 있고 B라는 점의 좌표가 x2, y2로 주어져 있어. 그때 선분 AB의 길이를 찾아봅시다. 그러면 x1 x2 x좌표끼리 둘이 빼요. 제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해요. 누구를? y1 y2 y좌표 둘이 빼요. 제곱할 거니까 뭐 어디서 어디를 빼든 상관없고. 그 다음에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됩니다.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은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만 먼저 설명한 데 있으니 두 번째 공식을 얘기해 볼래? 라고 하면은 두 번째 뭐 있다? 내분점과 외분점이 있습니다. 선영아 아직 필기하지 말아봐봐. 필기 시간 따로 줄게. 필기 전에 유형들 싹 다 붙일 거야 여기다가. 알았죠? 그래서 아직은 쓰지 말아봐.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으로 접근해보자. 첫 번째 A가 있어요. x1, y1 B라는 점이 있어요. x2, y2 그러고 나서에 대하여 선분 AB를 근데 이렇게 크게 쓰면 안 되는데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 두 번째 A라는 점이 있대. 너무 작다. A라는 점이 있대. 똑같아. 팔 아파.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있대. 자, 각각의 점의 좌표들 공식으로 접근해보자. P. 어떤 점이 되죠? 몇 콤마 몇? 공식 기억나는 사람. 선영. 내분점 공식. 그렇게 외우고 있어? 나한테 이제 불러주려는 거 하지 말고 너가 공식을 쓴다고 생각하고 쓰는 방식을 얘기를 해줘봐. 그치.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B를 점의 좌표 위에 쓰거나 B 위에 점의 좌표를 쓰라고 한 다음에 크로스를 걸 거라고 하지. 그치? 보통 이렇게 외울 거야. 근데 외우는 거 그렇게 한 거 잘 했어요. 내분점도 외분점도 똑같을 거야. 근데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유형을 공식 외우는 방법을 조금만 바꿔줘. 그리고 두 번째, 내분점, 외분점은 공식은 사실 누구나 다 알아. 공식은 누구나 다 알거든.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됐을 때도 안 까먹기 위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 목적, 내분점과 외분점의 고난도 문제는 나중에 삼각형의 넓이 B에 대한 내용 나오면서 너희들이 직접 그림 그리는 문제, 거기가 좀 너희들이 많이 틀리게 될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식을 외우는 용어들부터 좀 정해 줄게요.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할 때는 있잖아. 항상 내분을 한다, 외분을 한다 나오기 전에 누구를 내분하니, 누구를 외분하니 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때 앞에 있는 점을 뭐라고 불러주고? 시작점이라고 불러주세요. 두 번째 나오는 점을 끝점이라고 불러주세요. 얘도 마찬가지야. 좀 이따가 왜 시작이고 왜 끝인지 그림 그릴 때 보면 알 거야. 그리고 공식을 외울 때는 있잖아. 내분점은 무조건 2B를 더하세요. 분자도 2B를 더하시고요. Y좌표도 2B를 더해주시고 Y좌표 분자도 2B를 더해주세요. 외부는 2B, 글씨 왜래? 2B를 빼세요. 분자도 2B를 빼시고요. Y좌표도 분모 분자 둘 다 2B를 빼버리세요. 근데 분자 부분은 너희들이 알다시피 하나씩 하나씩 곱할 거야. 그 곱하는 순서가 바로 뭐다? 끝점, 시작점 순서로 끝점, 시작,
시점, 끝점, 시작점이라고 할 거야. 알았어요? 그게 더 훨씬 오래 갈 겁니다. 기억이. 알았죠? 얘도 마찬가지야. x좌표 구할 때는 x좌표를 끝점, 시작점 순서로, y좌표 구할 때는 y좌표들을 끝점, 시작점 순서로 외워주시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공식을 판별식 외우듯이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막 외우는 거 있잖아. 그거는 절대 하지 말고 크로스로 b를 여기다가 써가지고 크로스로 곱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좋기는 한데 요거 잘 보세요. 선분 BA를 이라고 하는 순간 점의 좌표의 순서를 바꿔줘야 돼. 알았죠? 그래서 점의 좌표를 여기다 쓰기에는 그건 또 오래 걸리거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끝점, 시작점, 시작점, 끝점으로 외워두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알았죠? 공식을 쓸 때는 무조건 뭐다? 끝점, 시작점 순서로 앞에서부터. 알았지?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을 그려볼래?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선분 AB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분점이나 외분점을 찍고 와야 되는 경우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을 그러면 나타내보자 라고 할 때 너희들이 잘 찍어줘. 내분점은 사실 쉬워. 3대 2니까 여기를 몇 등분해서 5등분 해가지고 왼쪽에서부터 A에서부터 세 번째 점이라고 해도 돼. 근데 그것도 나중에 선분 AB를 이라고 하는지 선분 BA를 이라고 하는지에 따라 그림 그리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알았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시작점, 끝점이라는 명칭인데 어떻게 해주냐면 자, A라는 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에 잠깐 내분점 또는 외분점을 들렀다가 뭐로 끝나도록? B라는 점으로 끝나도록 선분의 안쪽에 있는 점을 하나 찍고 오세요. 길이비 몇 대 몇? 3대 2. 거기가 P거든. 그러면 외분점 Q를 찍을 때는 뭐다? A에서부터 시작해서 B로 끝날 때 바깥쪽을 들렀다가 오세요. 갔다가 오는 길이비가 3대 2. 갈 때 더 멀리 가세요니까 당연히 어디겠어? 이쪽이겠지. A에서 더 멀리.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가 3대 2예요 라고 해주시면 돼. 그림 그리기가 훨씬 수월해지거든. 자, 다시 한 번만 더. 다시. 그래서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나도록 할 때 내분 안쪽에 다시 이거 왜 이래? 선분 안쪽에 있는 점을 찍고 오세요. 그 찍고 올 때 길이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2입니다. 여기가 P. 두 번째. 바깥쪽에 있는 점을 찍고 오세요. 길이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2. 3대 2. 요렇게. 알았죠? 그러면은 그림 그리기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알았죠? A에서 더 멀리 바깥쪽에 갔다 오기. 선영씨 알겠음? 네, 뭐 어쨌든 요런 거 그림 그리는 거랑 공식 외우는 거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진짜 공식은 이게 단가요? 굳이 하나 더 치자면 하나 더 있기는 하지. 근데 그거는 내분점과 외분점에서 파생되는 개념일 뿐, 공식일 뿐. 뭔가 엄청나게 외울 건 없고 이미 너희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 바로 삼각형의 무게중심. 요거 내용 얘기하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 이미 다 알죠?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다. A, B, C. 그래가지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한다. G라는 점의 좌표 구해볼래요? 뭐 해주면 돼? X좌표, Y좌표를 전부 다? 준씨? 까먹었구나. 그렇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모르는 사람 없죠? 나누기 3.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자, 기본적인 공식은 이게 다고요. 여기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시간이 좀 애매해서 잠깐 쉴게. 여기에서 각각의 공식들을 이용하는 좀 대표적인 유형들 여러 가지 쫙 설명해주고 내분점, 외분점 공식에서도 나오는 여러 가지 성질들 얘기를 해줄 거고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증명하세요가 나옵니다. 소수령에. 소수령 있는 학교들은. 그 증명하세요의 대상이 근데 몇 가지 없어.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녀석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증명하세요에서. 그 녀석들 좀 이따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줄게요. 알았죠? 그래서 그거까지 싹 하고 나면은 오늘 평면 챕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최대한 해보기는 하자. 알았지? 그래요. 시간 조금 애매해서 잠깐만 쉬었다 할게. 이제 여기서부터 세부적인 유형들로 몇 가지 좀 넘어갈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거리가 같다. 너무 쉽죠? AB와 BC의 거리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근데 AB와 CD의 거리가 같다. 뭐 이런 거 나올 텐데 여기서 너네가 해줘야 되는 것 중 하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루트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거리가 같다라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당연히 제곱을 한 차로 비교할 겁니다. 맞죠? 그게 다예요. 그 녀석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너네가 꼭 기억해둬야 되는 거. 외심에 대한 내용이야. 너희들이 삼각형의 4개의 중심들을 다 알고 계신가? 삼각형의 4개의 중심들을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서부터 좌표를 구하는 내용까지 쭉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삼각형이 등장했을 때 무게중심을 물어봅니다. 좌표 구하는 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 기억해두세요. 두 번째, 이 명칭은 많이들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 뭐냐면 수심입니다. 수심. 근데 요번 시험에 등장을 할 거예요. 초딩 때인가 중딩 때인가 잠깐 해보고 말았을 거야. 그런 녀석 어떻게 그리는지 좀 더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너희들도 익숙한 겁니다. 내심과 외심이에요. 역시 그림을 그리는 방법과 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 다 기억해두세요. 자, 첫 번째, 무게중심.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이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자예요, 중자. 무게중심 그림 어떻게 그리게? 삼각형에서 중선들을 다 그려줘요. 각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향해 긋는 선을 우리는 중선이라 부르거든. 그 중선들의 교점으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세 꼭지점의 좌표들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것들이 X좌표, Y좌표가 나와요. 알았죠? 두 번째, 수심은요. 숫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각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수직인 선을 그어주는 거야. 그때 만나는 점을 우리는 수심이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 학교 시험에서 가끔씩, 정말 가끔씩 수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왜? 수업 중에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은 저 말을 해줘. 각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수선을 그었을 때 그 세 수선의 교점을 수심이라 한다. 수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보통 많이 주기도 하고요. 자, 요 녀석은 어느 단원에서 나오냐면 얘는 평면 좌표에서 나와. 방금 했잖아. 저 뒤에. 근데 수심은 언제 등장하냐면 직선 단원에서 등장을 할 거야. 왜? 수직 때문에. 알았죠? 세 번째, 내심은 내자에 포인트가 있는 거는 아니야. 근데 심이 삼각형의 안쪽에 그려져야 돼. 반드시.
알았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하나는 각의 이등분선이고 하나는 각 선분의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야. 각의 이등분선은 아무리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다 하더라도 무조건 안에 그립니다. 하지만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보면 요 점은 뒷변 위에 있을 수도 있거나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그어보면 삼각형의 바깥으로 나가기도 해요. 그게 바로 외심이고 내심이야. 그래서 내심은 뭐다? 아까 처음 했던 거 각의 이등분선들의 교점입니다. 외심은 각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이에요.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심은 언제 등장하고 외심은 언제 등장할까? 좌표를 구하는 방법으로 물어봅니다. 외심은 어디서 어떻게 구하냐면 바깥에 붙어있는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각 꼭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외심의 좌표를 구해요. 그래서 꼭지점으로부터 x, y까지의 거리와 꼭지점으로부터 x, y까지의 거리와 꼭지점으로부터 x, y까지의 거리가 다 같다. 거리가 같다 문제로 들어가서 평면 좌표에서 등장합니다. 얘는요, 내저번의 중심이기 때문에 요 거리와 요 거리와 요 거리가 똑같죠? 당연히 수직일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아, 직선 단원에서 나오게 돼. 그래서 평면과 직선에서 다 네 가지 다 물어보니까 요거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두세요. 노란색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 빨간색은 점의 좌표 구하는 방법. 얘는 뒤 공식이 있으니까 따로 쓰진 않을게. 그럼 얘는요? 도대체 좌표 어떻게 구하는데요? 방법이 없어. 얘는 수선을 두 개 찾아서 교점, 연립을 해서 풀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공식이 없어요.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평면 좌표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유형. 심화 유형은 이거 지우고 한 번 더 써줄게요. 알았죠? 여기까지 하면은 평면 좌표 중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거의 끝이 났습니다. 심화 유형 두 가지 제외하고는. 그거는 마지막에 할 거고. 두 번째, 내분점과 외분점으로 넘어오면은 요 내분점, 외분점 공식 외워가지고 그림으로 푸는 다양한 문제들 등장 당연히 하고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에서 해야 되는 유형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너희들 필기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자. 자, 뭐냐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에서 등장하는 거는 요거 너희들 이미 알고 있어. 들으면 바로 알 거야. 뭐냐면 세 점 ABC를 가지고 삼각형 ABC를 만들었어. 그때 각 선분 AB와 BC와 CA에 대해서 똑같은 길이 B, M 대 N으로 내분 또는 외분, 내분이라고 할게요. 내분하는 점들을 세 개가 나오겠지. 각각 DEF라고 할 거야. 그때 너희들이 기억해둬야 되는 거 뭐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삼각형 뭐로 쓰는 거야? 삼각형 DEF에 대한 무게중심은 둘이 뭐 한다? 일치한다. 보이나?
그래서 세 점 ABC를 줘놓고 너희들한테는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을 구해볼래? 라고 합니다. 그때 바로 보자마자 DEF의 무게중심을 답으로 써야 되는데 ABC의 무게중심을 답으로 쓰면 끝나요. 이 말을 해주면서 같음으로. 알았죠? 보통 너무 쉬워서 서술형보다는 객관식으로 나오겠지. 이거 꼭 기억해두세요. 왠지는 좀 이따 얘기할 거야.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유형 다 끝났어요. 물론 내분점, 외분점은 진짜 문제들을 좀 풀어봐야 돼. 오늘 시간이 되면. 알았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필기하시고요. 여기서 증명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요거야. 아, 이게 아니라 미쳤나 보다. 아, 얘도 나올 수 있나? 아, 얘도 나올 수 있기는 하겠다. 근데 얘 증명 자주 나옵니다. 너희들 필기하고 나면은 요거 증명하고 심화 유형으로 넘어갈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증명해야 되는 저 내용만 비워놓고 나머지 내용들은 필기 좀 해보세요. 알았죠? 정리 시간 드릴게요. 필기 기기. 자, 갑니다. 요거 증명부터 좀 할게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 너희가 직접 해볼래, 먼저? 요거 왜 3분의 x좌표, y좌표들 각각 더해서 좌표를 구할 수 있는지 지금 시간 줄 테니까 한 30초? 아니, 뭐래. 한 1분? 2분 정도 줄 테니까 지금 증명해봐요, 얘가. 해보고 나서, 영장에 해보고 나서 내가 설명해 줄게요. 얘 증명? 얘 증명 한번 해보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왜 이렇게 청정기가, 어떻게 증명하냐면, 아까 무게중심 어떻게 그림을 그린다 그랬어? 무슨 선을 그어준다, 성원아? 중선이죠. 각 꼭지점을 해서 대변을 향해 중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A에서 BC를 향해 중선을 그어요. 그때 너희들은 이 중점의 좌표 구할 수 있잖아. M이라고 잡아볼까? 그럼 뭐야? X2와 X3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Y2와 Y3도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기억해둬야 되는 거는 중선들을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연립을 하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의 특징을 살려줍니다. 주은아, 여기다가 무게중심 딱 찍었다. 기립이 하나 생각나는 거 있어, 없어? 그렇지. 그래서 G라는 점을 구할 때 선분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구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분 공식 기억나죠? 2B를 더해요. X좌표 하나만 할게. 2B를 더해요. 그때 곱하는 순서가 뭐라 그랬어? 끝점, 시작점. MA 순서로 곱해야지, 맞지? 거꾸로. 그래서 M의 좌표 2분의 X2 더하기 X3가 나오고 여기 X1이 나오는 거야. Y좌표도 똑같지. 여기 2배 사라지니까 분자가 뭐가 되는 거지? X1, 2, 3의 합. 분모는요? 에이? 분모는요? 3이 나오는 거지. 알았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거 증명 요거 간단하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사실은 뭔가 쓴다기보다는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건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너희들이 만들어갈 수 있긴 해. 알았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첫 번째 심화 유형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좀 설명이 필요한 유형. 요거 아까 내가 말한 거. 아까 내가 심화 유형이라고 해서 자꾸 불렀는데 심화는 아니고요. 심화는 오늘 안 할 거고. 자,
거리의 합의 최소라고 하는 유형과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라고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유형은 반드시 너희들이 구분을 해둬야 돼.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알았죠? 그때 첫 번째, 거리의 합의 최소도 두 가지로 나뉘고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도 사실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그걸 설명을 잘 안 해. 마플 시너지도 요거까지는 안 나눠 놓고 있어. 두 가지에 따라 다르게 푸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거리의 합의 최소를 구하세요라고 할 때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라고 나올 때가 있고,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주면서 어떤 직선 위에 점 P라고 줄 때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문제는 뭐다? AP, BP의 합의 최소거든. 미니멈, 스몰 m으로 쓸게요. 얘도 마찬가지야. 둘 다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근데 첫 번째, 아니야, 일단 하자. 일단 뭐가 있다? A라는 점이 있어. B라는 점이 여기 있어. 자, 그때 아무렇게나 찍는 점 P에 대해서 AP, BP의 합을 구해보세요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P가 있다. 이 둘의 합이 답이겠지. 답이 아니라 값이겠지. 만약에 P가 여기 있다. AP, BP의 합은 이겁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점 P를 찍어가면서 그 합이 가장 짧아지도록 해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답을 내면 돼? 바로 일직선 사이에 일직선 거리가 되는 거고, P의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해요. 어디에 있든지 AP 더하기 BP, AP 더하기 BP, 어쨌든 답은 뭐다? 그냥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는 답인 거야. 너무 쉽지? 그래서 실제 학교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루트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문제야. 그때 너희들이 루트 속의 제곱 루트 속의 제곱 둘 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겠네 라는 거를 이번 시험에 한 3번에 갑자기 얘가 툭 튀어나오면은 이거 평면접에서 나오는 거리 공식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얘는 x, y라는 임의의 점부터 3,1까지의 거리고 얘도 x, y라는 임의의 점으로부터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라서 답은 뭐다? 이 거리를 구하면 답이에요. 이렇게 학교 시험에 등장할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점 A 주고 점 B 주고 거리의 합의 최소를 구하세요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얘는요.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안 나올 가능성도 커요. 근데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어떤 문제냐면 요번 기말고사에 만약에 도형의 이동이 안 들어가는 학교는 지금처럼 주어질 거야. X축 위에 있는 점 P. 근데 이번 시험에 만약에 도형의 이동까지 들어간다? 아무런 직선 이상한 거 주면서 그 위에 점 P 이렇게 주기도 해요. 알았죠? 난이도가 확 차이 나거든. 지금 일단 저걸로 설명할게. 그게 X축이든 뭐든. 어떤 직선 위를 돌아다니는 점 P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임의의 점 AB를 줄 거예요. 그러면서 블라블라라는 직선 위를 돌아다니는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해요. 그럼 그 값은 뭐겠어? 이거 더하기 이거겠지. 맞죠? 근데 방금 위에서 얘기했잖아. 결국 거리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일직선. 곡선으로 휘어지지 않고 꺾이지도 않은 그냥 일직선. 근데 얘 일직선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무조건 꺾이잖아. 맞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일직선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대신에 저 흰색 두 개의 선분의 길이들의 합과 일치하도록 반드시 뭘 만들어줘요? 두 점 중 하나를 P가 돌아다니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줘요. 그래서 도형의 이동의 대칭 이동을 제대로 배우잖아. 그거 하고 나면은 어려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문제가 등장할 거고, 지금 X쪽에 대한 대칭 이동은 중딩도 할 줄 알아서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동이 안 들어간 학교는. 어쨌든 그 점을 B'이라고 잡아주면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던 그 녀석이 AP와 B'의 합과 같아지잖아.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면 돼. 이 둘이 같아지거든. 맞죠? 그런데 요 꺾여 있는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요 직선들의 합의 거리를 일직선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짧다. 그럼 뭐야? 답은 AB'이라고 구하면 되는 거야. P가 필요한 건 아니고. 알았죠? 그럼 P는 어디 있는데요?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딱 위치할 때 최소입니다 라고 하게 되겠지. 선영, 참 깨고. 주민이 참 깨고. 알았죠? 이해됐어요? 끝. 그 다음에 지금 옆으로 너무 튀어와 버렸는데 요거 옆으로 가자. 저거 어차피 다 썼으니까. 이거 썼지? 아까 시간 줬지? 두 번째로는 요것과 되게 비슷하게 생긴 유형으로 하나가 더 나오는데 보통 같이 설명 안 해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두 문제가 혼동이 와가지고 되게 이상한 짓을 하게 되거든. 나는 같이 설명합니다. 뭐냐면 거리가 아니라 거리의 제곱들을 더해요. 그 녀석의 합의 최소를 구해볼래요. 간다. 그래도 두 가지. 뭐? 임의의 점 P가 주어지냐? 직선에 있는 점 P가 주어지냐?로 나뉘어요. 임의의 점 P일 때는 외워서 들어가세요. 알았죠? 증명도 하려면 할 수 있어. 근데 증명 자체가 얘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증명 딱히 안 할게요. 아, 아니지. 해야지. 증명을 얘네들 할게요. 얘를 생각하고.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두 번째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합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외워두세요. 누구를? 점 P의 위치를.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는 반드시 어디에 존재하냐면 선분 AB의 중점입니다. 두 번째, 제곱과 제곱과 제곱의 합의 최소를 구하도록 하는 점 P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될 거예요. 외워두세요. 그리고 하나 더. 요 두 녀석은 증명으로도 많이 나와요. 오케이? 자, 증명 좀 이따 할 거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푸냐? 얘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 녀석과 이거 뻗어도 돼? 뻗어도 돼. 못 본 척 할게. 자, 내가 가려놓으면 안 보일 것 같아. 자, 뻗어도 돼. 자, 가자. 직선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라고 하면은 얘랑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문제를 잘 봐. 거리와 거리다 보니까 거리 자체에 루트가 있고 거리 자체에 루트가 있어. 루트 속에 있는 요거 하나만 띡 물어보면서 최소값 구하세요 하면 x에 대한 2차식의 최대 최소, y에 대한 2차식의 최대 최소 하면 되는데 요 놈도 최소가 돼야 되니까
식으로 풀 수 없어서 그림으로 그렸던 거야. 근데 얘는 거리 공식이 있어. 근데 제곱을 할 거야. 루트 사라졌지. 얘도 있어. 제곱을 할 거야. 루트 사라지지. 그러면 정리해주면 2x 제곱에 마이너스 2x. 맞죠? x가 2분의 1 때 최소 나오겠네. 두 번째 y도 2y 제곱에 1창 0. y는 0일 때 최소값 나오겠네. x에 2분의 1 넣고 y에 0 넣으면 답입니다. 즉 x 따로 y 따로긴 하지만 어쨌든 전개해서 제곱을 전개한 다음에 그냥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로 푸시면 돼요. 당연히 최소겠죠. 알았음? 오케이? 근데 얘네들은 외워서 들어가는 게 빨라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직접 증명을 해봐. A라는 점은 x1, y1으로 주고 B라는 점은 x2, y2로 줬다고 치고 증명을 해봐. 두 번째, A라는 점 x1, y1, B라는 점 x2, y2, C라는 점 x3, y3라고 줬을 때 그 놈들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도록 하는, 최소값이 나오도록 하는 점 P의 좌표가 왜 무게중심인지 지금 증명해 보세요. 둘 다. 시간 역시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더 추가시킬 건 없어. 더 쓸 건 없으니까 필기 다 해놓고, 오케이? 필기 다 되면 증명까지 추가를 해보세요. 자, 보자. 증명 어떻게 하냐면요. 왼쪽 거 좀 지울게. A라는 점, B라는 점, 보통 문제에서는, 시험 문제에서는 서술형으로 A, B의 좌표를 주기도 합니다. 대신에 서술형일 뿐. 알았죠? 왜 무게중심인지 서술하시오라고 하면서 X1, 2가 아니라 Y1, 2가 아니라 좌표들을 그냥 주고 예시처럼 풀 때도 있긴 해요. 그때도 방법은 똑같아. 어떻게 증명하면 된다? P라는 점의 좌표를 X, Y로 둬. 그리고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을 그냥 구하는 거예요. 증명 자체가 별게 없어요. 그냥 구해요. 그러면 요거 제곱해서 더하고 요거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가 있었는데 제곱했으니까 루트가 풀렸고 BP제곱 갈 때도 똑같이 가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전개를 하면서 동량 정리점 한 방에 할게요. x제곱 x제곱이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x1x 마이너스 2x2x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 x1 더하기 x2 x 그 다음에 상수항 무시하고 y에 대한 2차식으로 가보자.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 상수항 뭔가 붙어 있겠지. 근데 거기서 최소값을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증명을 하고자 한다. 왜 중점? 이 x에 대한 2차식은 어디서 최소값 갖는다? 축에서. 축이 바로 뭐야? 얘도 똑같아. 최소값을 갖는다. 어디서? 축에서. 축은 어디야? 끝. 이게 증명입니다. 알았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가시면 됩니다. 바로 갈게요. 바로 식중 내봐봐. x만 쓸게. x제곱, x제곱, x제곱 나오겠지. 아니다. 쓰고 갈까? y에 대한 항은 무시할게요. 똑같으니까. 너희들은 써야 되고, 서술형에서 쓸 때는 써야 되고. 그래서 x에 대한 2차식이 이 뭐야 이거? x에 대한 2차식이 최소가 되고 싶다. 언제? 축에서. 축이 어디야?
y는 생략했지만 똑같이 생긴 식이 나올 거라서 라고 마무리 지으시면 끝납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학교 시험 서술형에서 가끔 나오는 유형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알았죠? 그러고 나면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오늘 설명할 거. 요 딱 하고 나면 시간이 너무 좀 빡빡하게 끝나는데, 누가 있냐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있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있어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이번에 처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도 나와요. 근데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내가 모양도 앞에 별표로 찍어놨지? 사실은 중학교 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증명까지 나오진 않고 활용형 문제로만 등장할 겁니다. 근데 두 개를 나는 같이 진행해요. 유형은 다르지만. 왜 그러냐면 그림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 중선 정리는 중선을 그어요. 각의 등분선은 이등분선을 그어요. 요점과 요점은 같은 점이다, 다른 점이다? 당연히 다른 점이다. 그때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바로 공식이 뭐냐면 A, B, C, D라고 했을 때 AB의 제곱 AC의 제곱의 합은 2배의 BD의 제곱의 AD의 제곱입니다. 얘를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좌변은 이 두 놈의 제곱의 합이고 우변은 요 두 놈의 제곱의 합입니다. BD 대신에 CD 써도 되고 같은 길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요. 공식이 바로 뭐다? A, B, C, D의 B가 같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보통 얘가 상수 B로 나올 거야. 상수 B로.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할 때 D라고 할까? D를 구할 때 선분 BC를 A 대 B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라고 구하라고 이렇게 보통 주어질 거예요. 얘가 A, 얘가 B, 얘가 C. 요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그리고 저 녀석 증명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평면좌표 끝이야. 진짜 찐심한 문제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마플에 없어서 난이도 너무 높아가지고 다른 문제집에 있어서 시험 대비 들어가면 그때 할 거예요. 잘 나오지도 않고. 알았음? 자, 여기까지. 그리고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증명 지금 안 할 겁니다. 왜? 어차피 마플 시너지에 빈칸초형 문제로 있어.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할 거라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증명들부터 해서 공식까지 그리고 각 유형들 한번 싹 설명을 해줘 봤는데 와 근데 오늘 글씨 진짜 많이 썼다 그지? 너희들도 요거 반드시 잘 필기 해놓고 다음 시간 까먹지 말고 아직 시간 우리 한 4분 남았거든. 저 두 개 파푸스 중선 정리랑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도 지금 얼른 쓰세요. 써서 붙여 놓으세요. 알았죠?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 식이 2분 빨라서 4분 정도 남아있어요. 아직 클리닉까지.